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수능일인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이고요. 배달업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아주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상운송보험 의무화가 실제로 배달업계에 어떤 의미인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배달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법안인데요. 다만 통과 과정 자체가 조금 시끄러웠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런 법안이 논의될 때는 관련 부처 장관, 즉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국토부 장관이 회의 시간과 겹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반에 자율자동차 스타트업 간담회, 그리고 노조위원장 면담, 이 일정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장관 본인도 일정 조율 못한 건 제 잘못이다 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상황을 두고 항의하면서 그게 아니고 장관이 밤 약속 핑계로 안 왔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다는 거고요. 부장님, 정신락소예요, 정신락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료 봤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2시 반부터 아니 그거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가 있고 그리고 또 노조위원장 면담도 있고 그래서 통과됐는데 아니 그래서 본인이 이 일정이 통과된 후에 본인의 사전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거는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노는 일정이 아니고 또 국가 사업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해서 만일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극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해당 건에 대해 윤종호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윤종호 의원은 이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할 때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 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되는 상황이었어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와 너무 이거 자 빨리 하세요. 조용히 하시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그냥. 자, 제가 의장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갔다고 해서 그분들을 욕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법안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절차 문제는 또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유상운송보험 의무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무보험보다는 낫다는 수준일 뿐 실제 보장 금액이나 실효성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유상운송보험은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보장만 되는 보험이고 보장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정말 충분한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상종합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사의 수익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등급별로 차등하는 것은 유지를 하되 상한선을 낮추도록 강제하고 대신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회사도 적자가 날 테니 본인 과실 70% 이상의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배달업 자체를 못하게 가입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막히면 플랫폼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는 배달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책임 있게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라이더들은 유상보험 의무화는 부업자들을 배제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플랫폼이 시간제 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유상보험이 들기 싫으면 시간제 보험 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부업 라이더가 배달을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주장 자체가 부업러들이 보험료 내기 싫어서 갈라치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전업이지만 저도 시간제 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업 라이더도 충분히 시간제 보험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부업자 배제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보험을 왜 안 들고 타는지입니다.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건 본인 사정이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피해자 인생이 완전 조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험 없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의금 전액, 치료비 전액, 장애 보상 나올 수도 있는 금액 이걸 개인 돈으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보험사 상대로도 합의금 너무 적어서 민사소송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하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막을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사실상 크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건 결국 내 이름으로 바이크를 가입하는 것이지 보험이 사람의 국적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것도 본인, 가족, 아니면 누구나 이런 식이잖아요. 한국인 명의 오토바이에 누구나 조건으로 보험만 넣어두면 외국인도 그 오토바이를 충분히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은 보험 보장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꼭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도 한국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된 바이크를 배달 플랫폼에 등록시켜 놓고 실제로는 다른 바이크로 불법 체류자가 배달해도 현재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보험이 아니라 외국인이 합법적인 비자 없이 수익 활동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에요. 즉 유상운송보험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맞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현장에서 수익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잡아야만 단속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상운송 보험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저도 동남아 여행 가면 바이크 렌트해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요. 혹시 몰라 보험을 들긴 하는데 그게 정식 보험인지 렌트사 자체 보험인지 몰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험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절대 아니고요. 유상운송 보험이 적용된 바이크를 타는 것 자체로도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변화가 시작되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장하는 건 유상운송 보험을 넘어서 유상종합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진짜 업계를 보호하고 라이더도 보호하고 피해자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던 배달계에 체계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난립해 있던 시스템 안에서 하나씩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100% 마음에 들진 않아도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통과 과정에 대해 있었던 일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보험 문제의 본질 그리고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배달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안전과 책임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의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 이게 잘한 거 아닌데 이런 일은 지난번 정부에도 그 정부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 국무위원들이 안 나오겠다고 못 나온다고 통보를 올 경우에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은 또 그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할 때 의장이 사유를 듣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 비서실에서 또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전체가 다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